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2020학년도 수시 입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받아야만 좋은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균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저거를 포기를 하겠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균 자격을 받으면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낮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지원해도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때마침 올해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변화점이 여러 개가 생긴 만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개의 수시 카드 중 하나를 서울대 지균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사실 석소장이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개월 이전인 6월 정도에 2021 서울대 지역균형 수시 전략 콘텐츠에서도 문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자격 취득의 유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과목에서 이미 안정적인 등급대를 보이고 있는 의대를 준비하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서는 문과든 이과든 무조건 서울대 지균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해드린 컨텐츠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저 컨텐츠가 게시된 6월 당시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에 대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을 시기였고 8월 말인 지금은 3학년 1학기의 실질적인 성적이 모두 산출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을 올리거나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보았던 컨텐츠와 3학년 1학기 성적이 뚝 떨어지거나 혹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보는 컨텐츠는 관점도 시선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상과는 다르게 마무리한 성적을 가지고 서울대 지균전형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있는 컨텐츠와 함께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입시 결과를 석소장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학 어디가에 나와있는 수치를 석소장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도 꽤 다른 분포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사교육과와 의예과의 경우에는 50%와 70% 모두 1.0x대에서 끊기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여러 전공들 중에서도 비교적 비인기 전공들이라 할 수 있는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부, 조선해양공학과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등은 1점 초중반에서 중후반까지 합격자 컷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1.5등급이고 70% 컷이 1.8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도거교육과, 지리교육과 전공들이 서울대학교 치고는 굉장히 높은 16.7%에서 20%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지균 입결이야 말 그대로 표를 보면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따로 말씀드릴 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1점대 초중반까지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말려도 서울대 지균 전형으로 지원할 애들은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1점대 초중반이라는 평균 컷이 아니라 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내신 1점대 중반 이하를 갖고 있는데 지균 자격을 권유받은 학생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합격자 평균보다 떨어지는 내신 성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언뜻 보아도 1점대 초중반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내신이 1점대 중후반이면 아, 내가 지균 자격을 얻긴 얻었는데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라는 변수까지 생긴 상황이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로 기존대로라면 서울대 지균을 꿈도 못 꿀 지방 일반고 전교 1등들이 단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군 전체의 내신 컷이 상승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역시 저번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점이기도 하고 석소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부터 다른 컨설턴트 선생님들까지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정사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요약을 해보자면 원래 지균을 받으려 했던 전교 1등이 나가리가 됐거나 아니면은 전교 1, 2등이 의대를 준비한다고 훌쩍 떠나버려서 지균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내신을 보니까 작년도 합격자 컷에는 못 미치고 올해는 수능 최저 완화로 지원자 컷은 더 높아질 거라 하고 그렇다고 지균 자격을 포기하자니 아까운 것이 바로 이런 학생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써보지도 못하는 지균인데 그렇다고 수시 원서 카드 하나를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서울대 지균은 계륵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 지균을 받았으면 무조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까지 지균 후보자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에 꾸준히 준비를 했던 학생이든 아니면 다른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갑작스레 지균 자격을 권유받은 학생이든 애초에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지균 전형을 지원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예년이라면 도전도 못할 지방 일반고 전교 1등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한 내신 점수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배점이 좁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시한 모집 요강을 보면 일선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다소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원이나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 수업에 의지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수업에 의지해야만 직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 즉 학원이나 사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의 전교 1등 학생, 이건 다른 말로 지방에 있는 일반고 전교 1등을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방 출신 일반고 지원자들에 한정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별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아예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이나 아니면 형평성 측면에서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서울대학교는 지방 일반고 전교 1등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시켰을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석 소장이 다소 맥락에는 맞지 않아도 그럴듯한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를 완화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직윤 전형 자체가 지역 인재들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사교육과의 효용성 차이가 비약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우대하기 위한 직윤 전형 정체성 자체가 훼손이 됩니다. 직윤 전형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켜냈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나온 정치적 방안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대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단순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춤으로써 역시 서울대는 지방 학생들을 배려하는구나,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이구나라는 인식을 얻어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모두 서울대학교를 따라서 각자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는 결국 서울대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위해 내놓은 전략적인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대학교 측에서 지방 일반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순수한 의도로 이런 변경점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 변경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른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에 반영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석 소장은 높은 확률로 올해 한해서 서울대학교가 지원자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서울대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덕분에 지원하는 지방권 고내신 전교 1등 학생들 모두 올해가 아니었으면 서울대학교 쳐다도 못 볼 학생들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를 변수 삼아서 공격적으로 직윤 전형에 달려드는 지방 일반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어차피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들 대부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 애초에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위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방 일반권 전교 1등 학생들의 대거 지원, 그리고 지원자 전체 평균 내신 성적 상승까지는 맞지만 이것이 합격자 전체의 평균 내신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원군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겠으나 대략적으로는 예년이나 올해나 합격자 정체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석 소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 평균이 갑작스레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방 일반고라는 정체성 페널티를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신 갈라먹기가 심한 대도시권에서는 산출되기가 어려운 1.0x와 같은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 내신 등급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실성이라는 비교 우위를 평가 과정 속에서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일반고 학생이라면 전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 컷에 쫄지 말고 1.0등급이든 아니면 1.1에서 1.4든 1.5에서 1.9든 공격적으로 지원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올해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도 신뢰도를 가질 가능성이 딱히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와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밀어붙이라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직윤 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이 컨텐츠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올해 서울대 직윤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 아니라 비교과에 충실한 자기소개서와 심화된 형태의 인적성 면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